먼저 해결 중심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결 중심의 모델에 대해서 이 고미영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결 중심의 모델에 있어서 드스웨이저와 버그라고 하는 앞선 연구자의 견해를 기초로 해서 밀워키 단기 가족 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있어 왔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치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미영이라고 하는 분은 앞선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밀워키 단기 가족 치료센터에서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1980년대에 시작된 치료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기 가족 치료센터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해결 중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고 있는 그 문제들, 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엄명용, 노충래, 김용석이라고 하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단기 치료의 대표적인 개입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간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이 해결 중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문제를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결 중심의 모델의 중점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결 중심의 모델에서 찾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천적 지향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 중심의 모델이 실천적 지향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개입을 할 때 그 방향성을 어디다 두느냐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명용, 노충래, 김용석, 또 그리고 우리 최옥채 교수님은 이 강점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강점 중심. 자,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를 놓고 사회복지사가 지시적인 어떤 상태로 상담과 면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고 자기가 스스로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인지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결 중심의 모델에서 보게 되면 이 강점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무엇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장에서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어디에 있느냐, 또 약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강점에 주안점을 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의 동반자로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사회복지사와 전문적 관계 동반자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접근하다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고 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달라고 하는,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가 알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능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추는데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더 나타나게 되냐면, 두 번째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어떤 긍정적인 관점, 어떤 건가요? 잠재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잠재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니까 지금보다 더 달라진 부분들, 즉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의 모델 그랬을 때는 바로 이렇게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역량 강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찾아오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원조하는 데 있어서 정상화의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지금보다 더 확실한, 또 지금보다도 더 자기의 어떤 만족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원조할 수 있는 이념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정상화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거나 또 갈등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서 수용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가 빈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빈곤에 대한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어떤 이 문제로만 파악을 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중요점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회를 갖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능력을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보면 이러한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상화의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원조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상화의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꼽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것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지향점에서 이제 구조적인 것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 해결 중심의 모델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클라이언트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요?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명.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다가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reason. 이유가 동반되고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규명하다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서 접근하는 것이 이 해결 중심 모델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규명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빈곤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첫째,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자,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도 신장시켜야 될 것이고 사회적 환경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인식할 때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에 한계점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만은 자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빈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한계점을 갖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 또 잠재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 보면은 사실상 클라이언트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할 수 있는 노력을 갖다가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클라이언트의 인식적인 측면들, 또 기존에 잠재되어 있는 인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 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면접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면접에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갖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질문이 분명하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면접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갖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터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다시 말해서 실존적이고 명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터치하기 위해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 빈곤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질문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는 문제 자체도 클라이언트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이 빈곤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실존적 기반을 둔 질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든지, 빈곤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많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셨는지요? 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면접이 면접 상태에서 한번 접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면접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현재 생활을 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패턴들,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 패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사회복지사가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 관점. 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천 지향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갖다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그런 내용들을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해결 지향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해결 지향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방면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한다 그래도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역량들을 사회복지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현재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생각했을 때 거짓이 없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입니다. 문제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갖다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빈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 알기 위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등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빈곤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빈곤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생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빈곤에 대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갖다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빈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터치하고 언급하자 그러면 그 쉬운 문제는 사실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빈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그 가치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 갖고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찾아올지, 그 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잘 접근해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또 그 문제를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에겐 커다란 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목표 세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적절히 혼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현실성 있게.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빈곤함, 현재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빈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를 단기적으로 세우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갖다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변화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을 갖다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찾아 나야 된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여러 작업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하나의 그 안내, 가이드를 갖다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그 현실 도피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 도피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결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회기나 전체 사례를 클라이언트가 의 어떤 사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볼 때 이런 그 사례 종결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 개입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놓고 칭찬과 어떤 제안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 이것이 바로 종결과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클라이언트에게 그 개입을 해서 얻은 그 결과, 그 종결에 대한 상태, 그 결과가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피드백으로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례 종결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칭찬과 제안, 그러니까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노력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어떤 현재 그 상태를 갖다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칭찬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 기술, 뭐 훈련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뭐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칭찬, 또 그것을 또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제안, 뭐 직업에 대한 자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앞으로 더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과 피드백에서 다뤄져야 될 실질적인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정도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진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평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에 나타나는 반대급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 평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더 칭찬을 하면서 잘했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부정적인 상태, 약간 미약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정도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진전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법적인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실존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또 이에 따른 현실성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0점에서 10점까지의 그 분류 척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0점에서부터 10점까지의 어떤 척도를 갖다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분류 척도를 갖다 세부적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척도를 가지고선 이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해결 중심 모델을 하나 더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해결 중심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갖다 찾아보면서 그러한 유형을 유형을 갖다가 파악하면서 면접 중심의 어떤 그 사례 이런 것들을 이 버그라는 사람과 드종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유형과는 달리 제시한 어떤 그 면접 중심의 어떤 내용으로 사례를 갖다 한번 파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그 면접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것. 이 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발적이지 않은 스스로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변화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클라이언트와의 그 면접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먼저 그 태도를 파악해야 되냐면 처음에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굉장히 저항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그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수시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 면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세상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클라이언트를 수시로 접할 수가 있다. 어디서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런 그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수시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해결 중심의 모델에서는 한 쌍의 클라이언트와 그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런 그 관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회복지사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수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그 문제의 본질에서 접했을 때 어떻게 현재의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수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뭐 주로 뭐 집단 상담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여기에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A라는 클라이언트와 B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그 관점, 이런 관련된 수준에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은 똑같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어떤 것들을 한번 그 수시로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수준에서 한번 달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의 클라이언트와 면접이 한번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사람만을 대했을 때와 두 사람을 대하고 면접을 해봤을 때 그때 나타난 수준 차이를 갖다가 현격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한 면접입니다. 위기를 경험한 클라이언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삶을 영위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재난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재난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래에 나타날 재난을 갖다가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각기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또 비관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안정시키고 혼란스러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원조하기 위한, 자, 이랬을 때 면접은 뭐가 필요한가요?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놓고선 사회복지사가 그런 상황을 왜 자꾸 만들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기 위한 지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철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공감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라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와 같아지기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갖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향에서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결 중심의 모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